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도 좋고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서 어제 그대로 좀 루틴을 해봤는데 어제만큼 그렇게 컨디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책을 읽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왜냐면 책을 읽으면서 다이브 돌핀이 뿜뿜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요즘 읽고 있는 책,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밥 프록터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꼭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라는 것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네요. 비난과 비판은 다르니까요.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critical thinking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중은 선정적인 것에 매료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원래 이제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이제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맞아요. 저도 요즘에 그 바디캠 달린 그 미국 경찰들의 사건들을 요즘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뉴스도 잘 못 보거든요. 겁이 나서. 근데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 범인을 제압할 때 그게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그걸 좀 재밌게 봐서 그런지 별로 겁이 난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안전하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구나. 저렇게 공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면 좀 안전한 마음도 들고 기분도 좀 뭔가 좋아지고 왜냐면 한국 뉴스 같은 거 보면 경찰분들이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경찰의 바디캠을 보면 시원하다.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죠. 요즘에 제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루틴을 끝내고 운동 마치고 자기 관리하고 샤워하고 나서 자기 관리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저녁 먹으면서 그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그런 걸 보니까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범죄고 또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고 그것도 뭐 거의 다 총을 사용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걸 계속 보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질릴 때까지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런 것들을 끊을 때는 좀 약간 중독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도파민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너무 많이 봐서 약간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끊거든요. 네, 대중은 선정적인 것에 매료된다.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하나의 본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가 각종 미디어 채널에 끊임없이 쏟아지고 무의미한 컨텐츠를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무의미한 컨텐츠. 회개하고 논란을 부르는 일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수한 생각이란 일반적으로 정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지와 그 경험의 질과 깊이에 많이 의존합니다. 우수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뼛속까지 철저하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언제나 특정 수준까지만 도달하고 그 수준은 가변적입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다독을 했거든요. 다독을 할 때는 8시간, 9시간씩 그냥 앉아서 모든 책을 그냥 계속 다 읽어요. 쉬지도 않고. 근데 그냥 다독 읽을 때, 생각 없이 읽을 때, 인풋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읽는 이 책에 대해서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저자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실력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인 사고를 좀 기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나와 틀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릴 때는 틀리다고 왜 틀리는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좀 말하기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실력은 계속 느니까요. 모든 것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기량을 배우고, 조금 아이리님 천천히 읽어볼게요. 왜냐면은 어제부터 우리가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행동하는, 좀 여유롭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거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조금 약간 격양되어서 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천천히 책을 읽어볼게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기량을 배우고 강화하는 노력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실수한다고 해서 심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 많이 하죠. 실수를 하는 게 기본값이다라는 걸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할 때. 비판적 사고는 지속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평생 배워야 하는 학생으로 여깁니다. 네, 이거 어제 읽었던 분이죠. 자기 개발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계속 배웁니다. 이렇게 박 프록터님 같이 자기 개발, 그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들도 끊임없이 배운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도 꿈의 실현을 위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생각하는 방법이나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맞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거?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건 뭐였냐면, 내가 이걸 배워서 무언가를 하나 알게 되고 깨우쳤을 때 거기에 좀 고착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맞다,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 없다. 오늘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오늘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열린 마음, 유연성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탐구는 독서, 경청, 관찰, 대화, 전수, 실제 시도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 늘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 그 자체로 당신이 추구하는 것, 즉 평생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엔 사실 나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걸 매일매일 음성 파일로 남기는,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저는 뭐 썸네일이나 이런 기술적인 편집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냥 음성 파일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실력을 위해서 남겼는데, 요즘에는 좀 드는 생각이, 참 나도 모르게 전달하는,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항상 나에게 너그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나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일부러 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했다면 이때는 너그러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 그거 나쁜 마음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악한 마음이야. 선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계속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인지하는 과정.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인지를 하고 저에게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래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인생이 원래 그런 거래. 근데 다음에 이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렇게 조금 방향 자체를 바꾸니까 그 실수를 하고 나서도 크게 제가 마음이 다치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다음에 조금 그 실수에 폭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또 집중도가 뚝 떨어지죠? 다른 생각을 갔다 온 건가요? 왜 집중도가 떨어지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지나친 자기애나 자기 비하 없이 자기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항상 지나친 게 문제죠. 중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자기애도 있어야 되고 자기 비하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지만, 정서적 안정. 이 표현이 너무 좋네요. 정서적 안정, 심적 안정, 이런 부분. 자, 정서적 안정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지나친 자기애나 자기 비하 없이 자기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메타인지죠. 이런 자기 수용이 부유한 마음과 얼핏 상만의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는 거, 인지 과정이 항상 첫 번째 단계. 실제로 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기애와 자기 비난 사이의 균형.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쵸? 기분 좋아. 항상 목표가 어제보다 더 나아나가 되면 돼요. 어제보다 성장한다. 네. 다만 부유한 마음을 향한 길에서 사람마다 출발 위치가 다릅니다. 누군가 당신보다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 타임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나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낙담하거나 상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기 회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켜 심각한 역효과를 부릅니다. 그쵸. 이 어떤 생각을 하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그 머무는 곳에, 그 생각하는 것에 끌어당기니까요. 오케이. 결국은 이 문단에서 말씀하시는 건 중용을 지켜야 된다.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고 조화인데, 극단으로 가는 것이 항상 어렵고, 그 중용을 지키는 자기애가 있어야 되고,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타인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어제보다 성장하게 된다면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네, 또한 자기 수용이 전진을 보게 하는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여정의 요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어떤 개념들이 자기 생각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들이 형성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수용을 핑계로 삼아 시도를 기피하며 숨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대로 돌아보는 거. 이 자기 인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저라는 사람을 세 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눈으로 보면서 책을 읽고 있는 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나랑 똑같이 생긴 소녀가 한 명이 있고, 이 아이는 무의식의 세계의 아이이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한 아이는 CCTV로 나를 비춰보듯이 나를 바라보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책을 읽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손짓을 하고 어떤 속도,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바라보는 날. 매 순간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저도 언제부턴가 이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게 엄청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개는 자기 목표에 전력 투구하는 것과 현재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습니다. 매일 자기 향상에 매정하는 것을 두고 당신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지? 어떤 생각입니다. 이는 퇴행적 사고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의 결정과 그에 따라 당신이 얻은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해야 향후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나의 결정. 대부분의 경우 자기 수용의 최대 함정은 애초에 자신을 정확히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것도 왜냐면은 계속 훈련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용하는 거, 자기 성찰하는 거, 그 메타인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곡된 자아상, 심지어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 직시의 걸림돌이 됩니다. 자아상은 평생에 걸쳐 형성되며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하루에도 이 자아상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프로파일러님은 아니고 범죄 심리학을 하시는 오현성 교수님인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범죄자? 특히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특별한 관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특별한 관상은 없다. 사람의 관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저의 관상이 하루에 몇 번은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유튜브를 볼 때도 되게 좀 사랑스럽고 예쁘고 기분 좋은 걸 볼 때는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자비로운 관상을 가지고 있고, 범죄 사건을 볼 때는 그 사건에 완전히 감정이 동화가 되어서 좀 나쁜 관상이겠죠?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고 하루에도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CCTV처럼 나의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계속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내가 조금 지금 현재 표정이 무표정한 것 같아. 거울을 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표정이 좀 무표정한 것 같아. 이렇게 할 때는 미소 짓는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 표정을 조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상은 평생에 걸쳐 형성되며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오케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 지금 중 당신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 것입니다. 돈 관리 방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전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해서 돈과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아상은 한마디로 조금 전에 속독을 해서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눈으로 읽어갔고요. 일단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독하지 않고 속독과 정독을 같이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읽고 생각해보고. 자아상은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나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그쵸?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숨기고 싶은 나, 이 모든 자아상은 너무 많아. 정체성, 그쵸?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은 변화 시도를 방해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오케이. 자아상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꼬리표를 만들어냅니다. 이 꼬리표 중에는 똑똑한, 부유한, 창의적 같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반대로 멍청한, 뚱뚱한, 쓸모없는, 오케이. 이 꼬리표들은 우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어우르는 전반적 견해를 형성합니다. 또한 자아상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일종의 학습된 추정, 오케이.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듣는 말들, 타인으로부터 듣는 말들. 이렇게. 그래서 제 속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당신 내면의 이미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 이미지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주입된 강점과 약점이 내면화되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결과에 작용합니다. 남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이 남들의 반응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에게 상대적 순위를 매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지 이게 정말 쓸모없다라는 게, 왜냐면은 인간은 그냥 자기의 내면을 투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을 투사를 하면서 타인을 보고 어떤 문체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객관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 스스로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수련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엄청난 실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나 말고 타인이 나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심리학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저는 저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24시간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느끼고 내 신체적인 반응을 느끼고 나의 생각을 과감 없이 알 수 있지만, 이 심리학자들은 단지 일주일에 한 2-3시간 보고 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내가 만약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했다면 그들이 저를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는 거, 내가 왜 이런 반응?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등등 이렇게 해서 계속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지? 갑자기 집중도가 훅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책을 오늘 얼마 읽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이 남들의 반응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넣으면 안 돼요. 나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인데 그걸 생각을 해야지. 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세계에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에게 상대적 순위를 매깁니다. 이게 문제죠, 항상. 이것으로 우리는 자신의 남들과 사회에 대략 어떤 가치를 갖는지 감을 잡곤 합니다. 자아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정확한 자아상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당신의 진정과 발전을 제한하는 왜곡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자아상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꼬리표를 만들었는가? 혹시 스스로 멍청해 이런 기인한다라는 거고, 부정적인 부분이라서 부정적인 꼬리표가 지금 많이 설명되고 있어요. 굳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제 입에 담고 제 눈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스스로를 부정적인 꼬리표를 닫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첫째, 당신은 세상 어느 사람 못지않게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좀 문제인 게 왜냐면 어느 사람 못지않게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냥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너무 가치 있지 않나요? 어차피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모두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이 표현도 세상 어느 사람 못지않게 이것도 지금 상대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꼭 똑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똑똑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똑똑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나는 그냥 최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라는 사람과 평생 24시간 365일 계속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앞서 논했듯 부자가 되는 데는 딱히 천재일 필요도 교육 수준이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스스로 붙인 꼬리표를 모두 돌아보아야 합니다. 꼬리표들은 전혀 근거 없는 어린 시절의 추정에서 기인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에게 등수를 매기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정, 내가 들어왔던 말, 이걸 한번 고치는데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계속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수련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완전히. 아직까지도. 최소 5년, 한 6년, 7년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한 건 5년이고,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꼬리표, 내가 영향을 받았던 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 그걸 벗어나려고 했으니까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게 10년은 걸린다고 하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누구도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고 그 사회에서 매겨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인생은 내 거니까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게 극적으로 치닫지 않고 자기 애와 자기 성찰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자, 다음으로 자신에게 등수를 매기는 일을 멈춰야 한다. 등수를 매긴다. 이것도 타인과 비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목표점 자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제보다 나은 나. 저는 이미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됐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를 해서 제 기분 상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놓고 오늘 책을 한 줄이라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다면 저는 하나라도 알게 됐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나아인 거죠.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와,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그 매일 하는 습관들 속에서 그게 이제 매일 하는 루틴이죠. 그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완전한 결과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되어 간다라는 거. 그래서 당신은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똑똑한지, 아름다운지, 잘 사는지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진짜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저도 어릴 때 이런 책을 읽고 훈련을 하기 전에는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환경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근데 너무 의미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는 비교 욕설의 내적 버전이다. 자기 내면에 자신이 평균이라는 생각을 10년이 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 대중이 되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누구나 다 그만큼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유일하고 고유한 개인입니다. 맞아,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이 평균이라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당신의 가치는 남들과는 비교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값을 매길 수도 비할 데도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의 가치보다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유일하고 고유한 개인이다. 당신의 가치는 남들과의 비교로 정해질 수 없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쵸? 이 독서 노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유일하고 특유한 존재다라는 거,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답변이 있는 건 없다라는 거. 오케이. 나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청중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원한다면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온이라는 자체만, 이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평온할 수 있다는 거? 심적 안정상태, 주위에 그 상황이나 자극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실력이잖아요. 야헤헤. 그러니까 평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거, 평정심 유지, 이게 이제 실력이죠. 그리고 평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먼저 좋은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요. 이 사이트는 우리 회사에서 관계없고 추천에 대가로 받는 물질적 보상도 없다. 오케이. 다음으로 자기개발 분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알렌의 생각의 법칙을 추천합니다. 오, 제임스 알렌. 제가 진짜 제임스 알렌님의 책을 읽고 있잖아요. 생각의 법칙. 오케이. 오늘 생각의 법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임스 알렌님의 여러 가지 저서가 있는데 이 책이 너무 고전이라서 조금 읽을 때 어려움은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생각의 법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에 평온함을 다룹니다. 이 장을 필사해서 늘 지니고 다니며 하루에 2번씩 읽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어난 직후와 밤에 잠들기 직전이 좋다. 평온함. 항상 책에서 자기계발서에서 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equanimity, peaceful mindset status.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난 실력이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집중도가 떨어진 게 있고, 또 지금 제임스 알렌님의 이렇게 추천받으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추천받으면 진짜 설레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의 법칙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생각의 법칙을 오늘 조금만 읽어보고, 그리고 원서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법칙이란, 생각의 법칙이 에스멘 땡킨이에요. 제가 계속 읽었던 부분, 이미 이 책을 완독한 부분인데, 에스멘 땡킨이고, 실정의 평온함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은 지혜의 아름다운 보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에 있어서의 길고 인내심 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자기 통제는요, self-control, self-discipline. 그쵸, 평온함을 유지하는 건 수련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유리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것의 존재는 성숙한 경험의 표시이며, 너무 좋아요. 성숙한 경험의 표시이며 사고의 법칙과 작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이상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고 진화된 존재로 이해하는 정도로 침착해지는데, 그러한 지식은 사고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올바른 이해를 발달시키고 원인과 결과의 작용에 의한 사물의 내적 관계를 점점 분명하게 볼 때, 그런 소란과 분노, 걱정과 슬픔을 멈추고 자세를 유지하고 확고하고 고요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침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 결국은 화가 날 때 있죠. 극도의 분노에 차있을 때 사람의 그 처한 상황이나 감정 자체가 극도로 향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극도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 사실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그냥 어린아이도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땅에서 막 기어다니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 미성숙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 법. 저도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오랫동안 다스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을 통해서 느낀 건, 제일 좋은 건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일단 내가 감정적으로 휩쓸려 있기 때문에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하는 거, 내가 침착해졌을 때. 왜냐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참을 수 있지만 화는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분노도 표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 톤이 격양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이걸 항상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정말 어려운데 계속 하다 보면 생긴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 처음에는 한 3초를 참아보고 다음엔 5초를 참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은 차례로 그의 정신적인 힘을 존경하고,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존경하게 되는 거? 처음에는 못 참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어릴 때 전 남자친구랑 화가 나면 뭐라고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막 따지고 화내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그 순간에 이제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격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습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때 분노를 해야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면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참기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못 참다가, 그 다음에는 한 3초 참아보다가, 그 다음에 1시간 참아보다가, 그 다음에는 뭐 2시간, 그 다음에 며칠을 보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르침은, 내가 그 화를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 즉각적인 반응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존경해요. 저 자신을. 왜냐면은 그거를 참을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걸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서 내가 성체를 통해서 성장한 나를 보면서 나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 흠모하는, 내가 원하는 나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차례로 그의 정신적인 힘을 존경하고 그를 배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더 평온해질수록 그의 성공, 영향이요, 영원히 그의 힘은 더 커질 것입니다. 평범한 상인조차도 그가 더 큰 자제력과 평정심을 발달시킴에 따라 그의 사업 번영이 증가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의 품위가 매우 동등한 사람을 상대하기에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차분한 사람은 언제나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는 마치 마른 땅에 그늘을 주는 나무, 폭풍 속의 은신처 같은 바위와 같습니다. 비가 오든 내리든 빛이 나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달콤하고 고요하며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단어 자체가 들으면 그냥 기분이 너무 그냥 행복해져. 달콤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다. 우리가 평온이라고 부르는 그 절묘한 성격의 침착함은 문화의 마지막 교훈, 영혼의 결실입니다. 인간성은 통제되지 않은 열정으로 급증하고 통제되지 않은 슬픔으로 떠들썩하며 맞아. 불안에 휩싸여 오직 현자만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정화하는 바람과 영혼의 폭풍에 복종하게 됩니다. 고전이 이래서 좋아요. 시 같아요. 이 한 줄이 예술처럼 느껴져요. 이 글이 예술처럼 느껴지는 것? 아름다워. 인간성은 통제되지 않은 열정으로 급증하고 통제되지 않은 슬픔으로 떠들썩하며 불안에 휩싸여 오직 현자만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정화하는 바람과 영혼의 폭풍에 복종하게 됩니다. 폭풍이 흩뿌려진 영혼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살더라도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바다에서 축복의 섬들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이상적인 해안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생각의 키에 단단히 고정시키세요. 당신의 영혼의 껍질에서 명령하는 주인이 젖혀집니다. 그는 단지 잠을 잘 뿐입니다. 자기 통제는 힘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숙달입니다. 침착함은 힘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 이것은 힘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숙달이다. 그러니까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리고 침착함은 힘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제임스 알렌 님이 말씀하시는 평온함에 대한 것이고요. 배가 고파요. 책을 읽으면 배가 고픈데
그럼 원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적혀있을지 약간 설레이죠. 이 표현 자체를 어떻게 했을지 약간 번역 자체가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serenity, equanimity로 하지 않고 serenity로 하셨어요. 평온함. calmness of mind is one of the beautiful jewels of wisdom. It is the result of long and patient effort and self-control. Its presence is an indication of ripened experience and of a more than ordinary knowledge of the laws and operation of thoughts. A man becomes calm in the measure that he understands himself as a thought-involved being, for such knowledge necessitates the understanding of others as a result of thought, and as he develops a bright understanding and sees more and more clearly the internal relationship of things by the action of cause and effect, he ceases to fuss and fume, and worry and grief, and remains poised, steadfast and serene. 고전은 이렇게 좀 한 문장 자체가 한 문단이에요. 고전의 특징이 좀 길어요. The calm man, having learned how to govern himself, knows how to adapt himself to others, and they, in turn, reverence his spiritual strength and feel that they can learn of him and rely upon him. The more tranquil a man becomes, the greater is his success, his influence, his powerful good. Even the ordinary trader will find his business prosperity increase as he develops as greater self-control and equanimity, for people will always prefer to deal with a man whose demeanor is strongly equable. The strong, calm man is always loved and revered. He is like a shade-given tree in a thirsty land, or a sheltering rock in a storm. Who does not love a tranquil heart, a sweet-tempered, balanced life?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rains or shines, or what changes come to those possessing these blessings, for they are always sweet, serene, and calm. That exquisite poise of character, which we call serenity, is the last lesson of culture, the fruitage of the soul. It is precious as wisdom, more to be desired than gold, yet than even a fine gold. How insignificant mere money-seeking looks in comparison with a serene life, a life that dwells in the ocean of truth, beneath the waves, beyond the reach of a tempest, and the eternal calm. How many people we know who soar their lives, who ruin all that is sweet and beautiful by explosive tempers, who destroy their poise of character and make bad blood.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great majority of people do not ruin their lives and more their happiness by lack of self-control. How few people we meet in life who are well balanced, who have that exquisite pois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finished character. Yes, humanity surges with uncontrolled passion, is tumultuous of ungoverned grief, is blown about by anxiety, and that only the wise man, only he whose thoughts are controlled and purified, makes the winds and storms of the soul obey him. Tempest toss the souls, wherever you may be, under whatsoever conditions you may live. Know this in an ocean of life, the eyes of blessedness are smiling, and the sun is sure of the ideal ways you are coming. Keep your hand firmly upon the hem of thigh and the bark of your soul,
reclines in a commanding master. He does but sleep. Wake him. Self-control is strength. Right thought is mastery. Calmness is power. Say unto your heart, peace, be still. Peace, be still. Beautiful. Beautiful.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진짜 예술 같아요. 고전을 읽으면. 네, 그러면 아이린님 오늘 독선도 수고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